네, 통계 패키지와 SPSS에 대해 설명할 황현식입니다. 오늘은 그 통계 패키지가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SPSS를 사용하면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패키지는 우리가 자료 분석, 그러니까 통계를 위한 자료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로부터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고서로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에 해당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통계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또는 기존에 이제 모아져 있는 그 DB로부터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을 하는데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뭐 평균을 낸달지, 표준 편차, 그다음에 분석을 한달지 이런 것들의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보고서 작성 폼으로 이렇게 통계 패키지를 구현하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가 읽는 것은 워드 프로세서랄지 파워포인트랄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게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통계 자료, 그래프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계 패키지는 어떤 거냐는 것을 이제 관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양한 결과를 위해서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다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을 계산할 뭐 프로그램을 짜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각각 한다면 힘들겠죠. 그 다음에 평균만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표준 편차나 그 다음에 뭐 분산, 그 다음에 뭐 중앙값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그때마다 계산을 한다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패키지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통계 패키지는 이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여러 단계들에 대해서 각종 소프트웨어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합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SES랄지, SPSS, 스테이타, 스타타라고 있고요. R, 이비우스, 예스+, 미니탭, 그 외에 뭐 스테티스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자기가 쓰느냐 이런 문제만 남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 낼 양식과 가장 유사하면서 통계 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자료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한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좋을 것인데 과연 그런 패키지가 어떤 거냐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쓰기에는 SPSS가 가장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R 같은 경우는 R은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뭐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R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 R을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R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학교를 다닐 때 SES나 SPSS를 배웠고 현재 SPSS나 SES로 자료 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 패키지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ES나 SPSS, 그 다음에 스타타 R 뭐 모두 다 좋지만 그 중에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 이걸 더 깊게 공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 패키지는 다양한 OS에서 운영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데이터 변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분석하고 나서 텍스트로 뭐 바꿔준달지, 그 다음에 뭐 엑셀 형식으로 바꿔서 보고서로 나온달지, 그 다음에
또 특정한 함수의 적용 및 작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면 그것은 패키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의 입출력 방식이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S의 그 확장자명은 .sas라고 들어가고요. SPSS는 프로그램이 .sav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죠. 뭐 명령어는 .sps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되니까 각 패키지마다 어때요?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행 속도도 빠르고 기초 통계량에 산출해서 다별량 분석까지 가능한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작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속하는 작업을 위해서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야 된다면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작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CAD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쓰는 것처럼 통계를 위해서는 통계 패키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통계 패키지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가 설명 가능한 몇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AS입니다. SAS는 그 Statistical Analysis System의 약자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Strategic Application Software의 약자라고 해서 뭐 전사적 뭐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 어떤 돈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뭐 잔고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금리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딱 작성을 해놓는 그런 것을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솔루션의 통계 분석은 그 크게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하고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조 변경이 좀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불러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용량의 자료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느 정도가 큰 거냐면 지금까지 현존하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는 뭐 설치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면서 뭐 라이센스를 인식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어렵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배우기도 까다롭습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게 가장 강력한 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요. 약간의 대화식 루틴이 개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프로그램을 해야만 그 데이터 핸들링이랄지 그 프로시저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실행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패키지 중에 하나인 SAS는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프로그램이냐 그러면 보통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한 1기가 정도 되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도 크지만 읽어드릴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크고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SAS를 맨 처음에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탐색기, 로그, 확장 편집기 이런 화면들이 보이는데요. 이 확장 편집기에다 프로그램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으로요.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 셋 네임을 먼저 줍니다. AA라고 편의상 주겠습니다. 항상 명령어는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되고요. input이라고 하는 명령문 옆에 변수명을 적어주는데 편의상 A, B, C 이렇게 세 개의 숫자 변수만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자 변수는 옆에 달러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이 세시에다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직접 입력한다는 뜻의 카드문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21, 34, 45 이 뜻은 한 사람의 자료가 A에 21, B에 34, C에 45가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뭐 3, 45, 46,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55, 67, 68,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요. 네 번째 자료는 43, 43, 42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만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자료의 끝을 알리는 세미콜론으로 막아주고요. 이제 자료가 잘 입력이 되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프록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자료가 잘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항상 프로시저로 프로그로 시작하면 런으로 끝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럭으로 설정하시고요. 지금 올라가는 곳에 지금 달려가는 아이콘, 이 실행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현재 저는 지금 HTML 뷰어로 보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HTML 뷰어로 나온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출력 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옵저베이션이 4개이고 A, B, C 3개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읽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변수들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각각에. 그렇다면 확장 편집기의 프로그램 창에 가셔서 이 프로시저 밑에다가 프로 민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민스는 이제 평균을 내주는 프로시저입니다. 이 프로시저가 수도 없이 많은데 현재 여기서는 간단한 프로시저만 프로 민스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과를 다 실행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읽어 드릴 필요는 없고요. 프로 민스 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보여집니다. 지금 A의 평균은 4개이고 30.5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는 23.1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상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익혀야 되고 이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통계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할 SPSS하고 차이점을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SPSS는 윈도우에서 선택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확장 편집기에 프로그램으로서 설명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익숙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 분석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스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실험계획법, 엔터 플러스 마이너,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하는 프로시저고요. 그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 분석 가이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통계 분석 모듈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러한 프로그램이어서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익숙하기만 하면 이보다 강력한 툴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스하고 SPSS, 엑셀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PSS인데요. SPSS는, 원래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였다고 합니다.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PSS라고 하는데요. SPSS는 보면은 윈도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메뉴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작업을 한 2-3번씩 계속 반복하거나 큰 데이터를 활용할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통계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해서 직업을 갖고 계신 사람들 아니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그러한 패키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과 비슷하거든요. 엑셀과 비슷해서 엑셀과 메뉴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통계 분석과 관련된 메뉴, 그러니까 기술 통계랄지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지 엑셀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자료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딱 눈에 보인다는 것이 사용자들한테는 가장 큰 장점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현존하는 통계적 방법들을 거의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스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SPSS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픽 환경하에서 작동되는 통계 분석 및 자료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분석 처리하니까 쉽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엑셀과 비슷한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 그래픽의 효율적인 지원. 그러니까 그래프가 세스에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인터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통계 분석 절차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절차에서 기무가설이 뭐고 대립가설이 뭐고 세스보다 조금 자세하긴 한데 어차피 뭐 이 통계 패키지 자체가 통계 자체를 이해해야만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세스보다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절차 설명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크기도 비교적 작고 설치도 매우 쉽습니다. SPSS 20 같은 경우에는 뭐 CD를 넣고 몇 번의 이제 조작으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터넷으로 그 통신을 통해서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거쳐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판이 있어서 SPSS 회사에 가셔서 한 14일 정도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판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그 SPSS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의 실행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BM SPSS 스태틱스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을 맨 처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그 기존의 파일을 불러들일 수 있는 대화창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취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기에서 임의의 숫자를 한 4개만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4, 5, 56, 56. 두 번째 변수에는 54, 43, 32, 42 이렇게 4개만 입력하기로 하고요. 이 변수명이 그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변수명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2번 클릭해도 되고요. 변수 보기에 가셔서 이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처음에 저는 국어 점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국어. 두 번째는 영어 점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에 이제 2개의 변수가 있으면 데이터 보기에 이렇게 바꿔져서 들어가죠. 마치 엑셀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메뉴가 이제 엑셀과 좀 다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변수, 그러니까 4명에 대해서 2개의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보시면 평균의 이 기술 통계량의 기술 통계를 보시면 국어하고 영어 2개를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출력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국어는 4명이고 최소값이 4, 그 다음에 최대값이 56, 평균이 30.25로 계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어는 마찬가지로 4개이고 최소값이 32고 최대값이 54, 평균이 42.75. 그래서 이 메뉴 방식으로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봐서 그 메뉴에 적정한 것들만 눌러주면 결과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력 결과는 뭐 저장해서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데로 갖고 갈 수 있고요. 현재 지금 대화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일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나중에라도 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샘플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샘플이라고 저장하면 sample.sav로 저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었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지금 샘플로 바뀌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sample.sav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걸 나중에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분석 메뉴가 주로 분석을 해주는 것이고 이 변환 메뉴는 주로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그런 메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도 역시 뭐
파일을 분할한다 할지, 케이스를 선택한다 할지, 가중 케이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SPSS가 실행되는 모습만 보셨는데요. 이게 세스와 어떻게 다른지, 또 엑셀과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만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스하고 SPSS를 비교해 보면은요, 세스는 지금 프로그램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뭐 1GB 이상이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요즘 하드 용량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자료의 크기는 대형 데이터에 아주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20메가 이상, 혹시 2기가짜리 자료라 하더라도, 불러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SPSS는 자료가 아주 큰 경우에는 불러드리기 어렵습니다. 윈도우의 메모리에 디펜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의 다양성 면에서는 세스는 거의 모든 형식을 지원합니다. 모든 분석 방법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SPSS도 그걸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사용자가 쓰기에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 핸들링에 약간의 이제 좀 부족한 점을 갖고 있고, 세스보다는요. 그렇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필수적인 통계 방법만 수록했다 이렇게 썼지만은 그 외에도 많이 수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제 세스가 훨씬 다양합니다. 근데 그리기 어렵고요. 그렸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소프트웨어로 갖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SPSS는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는 유연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림은 세스나 SPSS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이용해서 주로 그려주고 있고요. 엑셀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서 편집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지, 보통 이렇게 세스나 SPSS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통계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굳이 이런 큰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프로그램 가능 여부에서는 세스도 가능하고요. SPSS도 가능합니다. SPSS는 근데 제한적으로 먼저 윈도우의 메뉴를 선택을 하면 그 메뉴에서 명령어를 생성해주고 그 생성해준 명령어로부터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명령어를 보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기 좋은 것은 SPSS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는 어떤 것이 쉽냐.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쉽다고 보여지는데, 초보자가 보시기에는 이 세스가 다소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이센스를 인식하는 것이 조금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스가 훨씬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SPSS가 보다 쉽게 느끼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의 가격은 세스가 좀 비싼 편이고요. SPSS에 비해서요. 둘 다 비쌉니다. 둘 다 비싸고. 보통은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료 입력 방법은 거의 모든 형식을 지원하는 것이 세스이고요. SPSS는 대부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는 세스에서 바로 불러드릴 수 있고요. SPSS에서 약간의 변환만 거치면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세스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글 지원이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근데 SPSS는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외에 다른 기능을 세스는 더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SPSS는 통계 분석 모듈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너를 위해서는 다른 모듈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방정식을 위해서는 또 다른 모듈을 사야 되고 이렇죠. 세스는 한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라이센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구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스하고 SPSS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결과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통계 분석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다. 이걸로 뭐 직업이 아니시다. 그러면 SPSS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엑셀을 쓰면 안 되냐 이런 말도 들릴 수 있죠. 엑셀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범용성이 아주 뛰어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PC에 엑셀이 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엑셀에서는 그 제한적인 통계 분석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제곱 검정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함수를 짜주지 않으면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메뉴에 없는 분석 방법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엑셀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그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 프로그램의 모듈을 만들고 그것을 포함시켜서 분석해야 되는데 초보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엑셀로는 어떤 데 쓰냐면 자료를 보통 입력하거나 간단한 통계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SPSS나 SES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엑셀로 갖고 가서 그림을 그려주고 아니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뭐 문서 작업을 한달지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엑셀로 뭐 어떤 통계 분석을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꼭 이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은 간단한 통계 방법,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T-테스트, 회귀 분석의 간단한 통계 방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세한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얼른 뭐 다른 걸 알아본다 할지 이럴 때 아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고급 분석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또 갖고 있어요. 시계열 분석의 뭐 조그마한 모듈이랄지,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달지 이런 것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의 보관, 그 다음에 함수 사용, 함수 엑셀에 수많은 함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평균, 중앙값, 뭐 표준편차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보관이나 함수 사용 등의 면에서 사용이 훨씬 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통계 이용. 내가 통계학 개론을 배우고 싶다. 통계학 개론에 나오는 뭐 사분위 편차를 구하고 싶다. 또는 뭐 통계학 개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중앙값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입력,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데 엑셀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급의 통계적 분석에서는 세스나 SPSS가 바람직하죠. 그래서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시계열 분석에 아주 어려운 부분을 적용하고 싶다. 이러면 세스나 SPSS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셀의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엑셀의 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10을 실행한 모습인데요. 엑셀에서도 그 몇 가지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똑같이 입력을 해보는데 엑셀에서는 처음에 변수명을 주겠습니다. 국어 성적이라고 한번 줘보죠. 국어 성적이 첫 번째 45점을 맞고 두 번째 34점, 세 번째 23점. 그러니까 3명이 본 거죠.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을 3명만 입력해보면 34점, 너무 점수가 적은가요? 79점, 100점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어 성적에 이제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을 가지고 첫 번째 해보는 것들은 뭐 평균을 계산해보고 그런 것 되나요? 그래서 국어 평균을 한번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국어 평균을 계산하려면 이제 엑셀에서는 함수를 써줘야 되는데요. average라고 하는 함수로 average 영어로 써야 되죠. averag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 국어의 45점부터 34, 23을 이렇게 블락으로 잡아주면 다음과 같은 문법이 완성이 되고 엔터키 쳐주면 국어 평균이 34점으로 계산되는 구조죠.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특성상 뭐 남자의 국어 평균
여자의 국어 평균 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그 엑셀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보시면 이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가 기능에 보시면 이 이동이라고 보이시죠? 엑셀 추가 기능. 이동해서 분석 도구하고 분석 도구 VBA만 클릭하시고 확인이라고 입력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면서 데이터 부분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이 기술 통계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평균을 낼 거랄지 표준 편차 계산할 것들을 입력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입력 범위를 이제 아까 국어 해봤으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이렇게 잡고 이 첫째는 영어라고 이름표가 적어져 있으니까 영어라고 클릭을 하시고 요약 통계량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 분석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71점이다. 표준 오차가 19.46이다. 중간값이 79이다. 최빈값은 없죠. 지금 다 하나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계산해주는 분석 툴을 데이터 분석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한 번 더 보시면 여러 가지 분산 분석이랄지 상관 분석, 공분산 분석, 뭐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시켜서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제한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 피벗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지만은 이 세스나 SPSS의 고급의 통계 분석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은 이 자료를 입력하기 아주 용이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범용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통계 분석 그리고 자료의 공유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엑셀의 실행 모습은 뭐 여러분들 엑셀을 자주 사용하셔 왔을 거니까요. 이 정도에서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신 그 세스나 SPSS 엑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절대 규칙은 뭐냐면 자료가 있으면 한 객체를 한 줄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수하고 그 다음에 밑에 케이스하고를 봤을 때 밑으로 내리면 케이스가 되도록 옆으로 가면 이제 변수가 되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 자료를 입력할 때 꼭 세스나 SPSS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엑셀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사용하거나 또는 윈도우에 포함된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완성형 텍스트로 저장하시면 보통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스나 SPSS가 엑셀을 이용한 자료를 불러드릴 수 있도록 모듈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굳이 다른 걸 사용하지 마시고 엑셀을 사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규칙은 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한 줄로 입력한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두 줄로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두 줄로 입력하고 그 다음 케이스도 두 줄로 입력하고 이렇게 하시면 일관성만 지켜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미싱 밸류는 텍스트에서는 점으로 표시하고요. 엑셀에서는 그냥 그 공백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나올 수 없는 숫자를 입력하시고 나중에 SPSS에서 이게 미싱 밸류라고 알려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공백으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아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5점 척도를 물어보면 5까지만 나오지 9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9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9로 입력하고 나중에 9는 미싱 밸류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깜빡 잊으시면 9가 또 처리가 돼가지고 평균이 매우 높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공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를 꼭 입력해야 이게 나중에 보기가 편하신 분들, 매트릭스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9나 99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는 이제 자료가 입력됐으면
어떤 패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SES를 이용하든 SPSS를 이용하든 R을 이용하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매우 자료가 크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데이터 핸들링이 엄청난 데이터 핸들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SES를 쓰시고요. 소량의 자료다. 그러면 SPSS 또는 구할 수 있는 뭐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S나 SPSS는 외국산 소프트웨어이거든요. 매우 고가이죠. 근데 R 같은 경우는 무료 패키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설치하시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면 R을 추천을 합니다. R을 추천을 하고 지금 바로 뭔가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려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R도 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배우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SPS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통계 패키지는 텍스트나 엑셀 자료를 쉽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메뉴 방식으로 쉽게 분석이 가능한데 다른 패키지하고 다르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을 알고 하는 프로그램하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짰다. 2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의 결과는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어떤 나오는 비교의 결과, p-밸류 등은 미리 할 때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연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키지를 이용할 때는 그 가정이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을 적용하려면 등분산성이랄지 그다음에 정규성이랄지 이러한 가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가정이 없이 그냥 패키지는 이 사용자가 어떤 이 칸에 뭐 변수를 보내고 확인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맞는 결과인지 틀린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패키지는. 그래서 가정에 맞는지, 가정에 맞는 결과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패키지를 써가지고 나온 결과를 맹신하거나 그런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SPSS를 만약에 지금 배우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분석 방법의 뭐 가정이 뭔지 이 분석 방법의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이걸 SPSS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SPSS의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다음에 SPSS를 돌려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 해석이 끝나면 그걸 보고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배우셔야 이 패키지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SPSS만 잘한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요. 또 뭐 통계적 분석 방법만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현해가지고 그 구현된 결과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본문을 작성하고 파워포인트를 요약해서 보통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MS 워드, 파워포인트 등도 능숙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 쓰려고 하면 여기에다 나올 수 있도록 그 파일을 제공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통계 패키지가 이러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뭐 SPSS도 마찬가지고요. SE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용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통계 패키지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SES하고 SPSS, 엑셀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찾으셔서 그 소프트웨어를 깊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 외에 또 주변에 있는 뭐 엑셀이랄지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해서 최종 목표를 이루는데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